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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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반갑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감사합니다. 저는 예쁘다는 말 정말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별을 무대로 83개의 꿈에 도전하며 사는 쾌락주의자 유목민 김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 소개가 너무 길다 싶으면 짧게 꿈꾸는 유목민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혹시 그게 조금 더 어색하다면 예쁜 수영 씨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부른다고요? 네, 너무 좋아하시네요. 어디 무슨 부대에서 오셨어요, 혹시? 네,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오늘 예쁜 수영 씨가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자 쫄지 마, 질러봐 될 거야 라는 이야기로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꿈이 지금 83가지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7년 전에 제가 살면서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한번 정리했더니 그때는 73가지였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게 꿈을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꿈이 10가지가 추가돼서 지금은 꿈이 8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년 동안 70개국을 다니면서 46개의 꿈에 도전을 했는데요. 그중에는 뮤지컬 무대에 서는 것도 있었고 또 킬리만자로에 오르는 것도 있었고 또 책을 쓰는 것, 또 이제 인도 영화에도 2번을 출연했고 정말 많은 꿈들을 도전을 했어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제가 되게 대단한 사람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는 일단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질렀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꿈을 가지고 있어도 가장 그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이거 내가 했는데 실패하면 어떡하나, 잘 안 되면 어떡하나, 아니면 이거 해가지고 내가 노숙자라도 되면 어떡하나 걱정들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저 역시도 그렇게 많은 어떤 고민과 갈등을 했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하나 도전을 하면서 느낀 결론은 이거 해도 괜찮구나, 우리는 사실 우리가 모르는 능력 이상으로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저 역시도 매 순간마다 사실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했던 첫 번째 고민은 뭐였냐면은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7년 전에 제 꿈을 이루겠다고 이제 잘 나가던 직장을 때려치우고 영국으로 갈 때 부모님 걱정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에 다니면서도 이제 장학금을 받아서 학비를 충당하고 또 수십 개의 알바를 통해서 생활비뿐만 아니라 부모님 용돈까지 제가 계속 챙겨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직장에 취직하고 나선 부모님이 당연히 이제 본인들을 부양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꿈을 이루러 떠난다니까 굉장히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서운해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 역시도 그 부분이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내가 내 꿈을 먼저 이루고 나서 엄마 아빠의 꿈도 이뤄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내가 내 스스로가 행복하고 이렇게 행복이 채워지고 그게 넘쳐났을 때 나눌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아직 내가 채워지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채우려고 하면 나는 남는 게 없고 공허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신을 가지고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의 꿈을 하나하나 이루면서 또 우리 부모님에 대한 꿈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약속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아버지한테 집을 사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이제 회사를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부업까지 하면서 정말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집을 사드렸더니 예전에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산다던 그분이 이제는 나는 기적을 믿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머니의 꿈을 이뤄줘야죠. 그래서 어머니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이제 유럽으로 성지순례 여행을 2주 동안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굉장히 보람도 있었지만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이제 10여 년을 혼자 살았는데 갑자기 부모님 모시고 이제 가이드 역할에, 운전 역할에, 통역 역할에, 베이비시터였죠 거의. 모든 거를 케어를 해줘야 되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일주일 동안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힘들었지만 두 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두 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보람이 있었고 이게 내가 내 선택이 옳았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사실 뭐였냐면은 제가 이제 부모님을 부양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정말 너무너무 힘들면 어떡하나, 혹시 두 분이 굶어 죽는 건 아닐까, 별 걱정을 다 했는데 안 굶어 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어떻게든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다들 알아서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다들 잘 이렇게 그냥
먹고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부모가 아니면 우리 아이가 정말 어디 몸이 심각하게 아프거나 아니면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너무 어리거나 하지 않은 이상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앞가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안 하면 그 사람이 정상이 아니죠. 그리고 만약에 의존을 하는 관계가 있다면 그거는 서로가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케어하기 위해서 내 꿈을 포기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도 없고요. 그 사람을 두고두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사람은 자기 몫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핑계는 이제 그만 하시고 자신의 꿈부터 자신의 행복부터 하나하나 채워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해요. 여자 혼자 다니면 위험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사실 이렇게 예쁜 수영 씨도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 이게 가면은 누가 저를 잡아먹지는 않을까, 납치하지는 않을까 별 걱정을 다 했는데 아무도 안 그러더라고요. 예, 아무도 안 잡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느낀 거는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절반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위험한 곳에서도 여자들이 살고 있어요. 제가 여자였기 때문에 저는 많은 여자들과 그리고 남자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더욱더 친밀한, 더욱 많은 우정을 쌓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많은 사람들과 나뉘고 교감하면서 더욱 성장할 수 있었고, 실제로 제가 70개국을 다니면서 정말 위험하다 싶었던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었는데 그때는 이제 캄보디아였어요.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관광을 했는데 그 오토바이 기사님이 뭔가 오해를 하신 모양이에요. 같이 자기 집에 가서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소리냐, 나는 우리 호텔로 돌아가겠다, 빨리 거기까지 가자, 태워달라 그랬더니 이분이 거기 안 가고 계속 시내를 뺑뺑 돌더라고요. 제가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뛰어내릴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는데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17대 1로 싸우다가 맞아서 지금의 얼굴이 형성이 됐는데 한 번 더 얼굴을 망가뜨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래, 너네 집에 가자. 근데 가는데 짐은 싸가야 될 거 아니냐, 호텔에 가서 내 짐을 챙겨서 너네 집에 가자 그랬더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호텔에 가서 이제 가자마자 신고를 해서 이제 도망갔어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세상 어디를 가나 이제 상식선에서 주의를 하면은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사람이 천재지변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일들이 물론 불가항력적인 일들도 있지만 그런 일들은 외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재수가 없으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봤을 때 뭐 그렇게 누가 어디 가서 잡아먹을까 걱정할 정도로 예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많이 좀 싸돌아 다니세요.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해요. 내가 이걸 도전을 했는데 정말 남들에게 큰 소리 치고 하기로 했는데 잘 안 되면 쪽팔리지 않냐, 괜히 이게 무슨 망신이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사실 매번 지르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하고, 하지만 쪽팔릴까 봐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1년 동안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365명의 꿈을 인터뷰하고 그거를 다큐와 전시와 책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해서 이제 꿈의 영감을 주려는 꿈의 파노라마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 역시도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를 내가 말로는 지금 다큐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뭐 영상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전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뭘 전시를 뭐 해본 적도 없고요.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현지에 가면 말도 안 통할 테고 가장 결정적으로 돈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한 번 살지 두 번 삽니까? 질러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열심히 계획을 짰고요. 여기저기 방송국에 연락을 했는데 다들 하는 말씀이 죄송하지만 일반인이라서 시청률이 안 나올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아니면 1년짜리 장기 프로젝트라 힘들 것 같습니다. 다들 그런 퇴짜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후원을 알아봤는데 또 후원 역시 이게 방송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해서 뭐 어떻게 하기가 좀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은 내가 번 돈 중에서 어떻게든 계산을 막 해서 그래, 설마 돈이 떨어지더라도 내가 어떻게든 충당을 할 것인지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굶어 죽지는 않겠다라는 결론이 났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실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열심히 계획을 짠 게 너무 아까워서 블로그에 올렸더니 어떤 분이 이제 키버킹 펀드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이게 일종의 꿈 공모전인데 그거를 제가 1,500명과 4달간 경쟁을 한 끝에 결국은 상금을 1억을 받게 됐어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그 1억을 가지고 또 이제 여기저기 막 열심히 홍보를 하게 돼서 또 방송도 섭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최악에서, 최악도 아니죠, 어떤 그 중간 단계에서 다시 최선의 시나리오로 가까워졌고, 제가 이제 1년 동안 실제로 25개국을 다니면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뭐 제가 고용했던 영상 감독이 제 돈을 띄어먹고 도망간 적도 있었고, 또 제가 사기꾼을 만나서 우울증에 걸려 이제 5kg가 빠진 적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요요가 와서 다시 10kg가 쪘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은 이제 지나가는데 개들이 쫓아와서 개들에게 공격을 당해서 정말 막 온몸이 막 그 온몸에 막 멍들고 막 다치고 이런 일도 있었고요. 한 번은 소가 뛰어들어서 교통사고도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매치기도 당했고 고산증을 겪어서 이틀 동안 정말 사경을 헤맨 적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그것보다 훨씬 더 너무나 많은 다채로운 멋진 경험들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정말 한 명 한 명 너무나 소중한 365명의 스토리를 제 가슴에 품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그런 장밋빛 세상은 없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채로운 무지갯빛 세상을 만나고 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이제 정말 다큐로 만들게 됐는데요. 그래서 혹시 SBS 스페셜 보신 분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보시면은 촬영 김수영, 나레이션 김수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막에. 근데 출연도 김수영입니다. 예, 그 보시면은 제가 지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캠코더 들고 찍은 것들이 거기에 녹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방송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정말 공중파의 다큐를 이렇게 내보내기까지 정말 해보니까 되더라, 이거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했던 대로 어떤 여기 네팔과 인도의 고아원이라든지 팔레스타인 난민촌, 또 태국의 가출 청소년 쉼터 등 많은 이들을 만나서 꿈을 나누면서 꿈이라는 거는 어떤 보편적인 사람들이 모두가 갈구하는 어떤 하나의 희망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이 모든 것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어떤 내 자신의 그 선택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아마 이거일 것 같아요. 내가 꿈은 있는데 이걸 정말 하고 싶은데 하려면 회사를 그만둬야 돼요. 그럼 내가 이걸 했다가 나중에 내가 빈털터리 실업자가 되는 게 아닐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혹시 그런 고민 해보신 분 있으세요? 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역시 지금 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지금 퇴사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그 잘 나가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무 대책도 없이 이제 꿈을 나누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돈을 버는 사업도 아니고 꿈을 나누는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프로젝트로 이제 10월 5일부터 16일까지 구로 아트밸리에서 꿈의 축제라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준비도 아직 많이 안 돼 있고 후원 받은 것도 하나도 없어서 저 혼자서 막 돈을 다 투자하고 막 열심히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띄워주시면서 걱정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은 저는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저 자신이에요. 저는 내 자신이 설마 내가 나를 빈털터리 노숙자가 될 때까지 방치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혹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방치할 분 계세요? 없으시죠? 그렇죠? 자기 자신 믿죠? 설령 내가 하는 것들이 생각만큼 되지 않더라도, 어떻게 혹시나 당시 실패를 하더라도 저는 다시 일어설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도전하고 부딪히면서 깨지고 넘어지고 실패를 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해보니까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앞으로도 많은 시행착오를 하겠지만 저 자신을 믿기 때문에 거침없이 설마 내가 노숙자가 되랴 하는 그런 배짱으로 이제 저의 프로젝트를 하나 둘 계속해서 이어 나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이제 여러분에게 저를 어떻게 부르라고 했죠? 네, 좀 목소리가 약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래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제가 정말 예쁜 것 같잖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원래는 컴플렉스가 정말 심했어요. 저는 키도 작고 오등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힐을 12cm를 신고 왔는데 중학교 때 술, 담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키가 안 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머리도 크고 그래서 사실 외모에 정말 컴플렉스가 심했어요. 근데 제가 그 꿈들을 하나하나 도전하고 이뤄가면서 세상이 내 뜻대로 되기 시작하니까 내 자신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너무 행복하고 내 인생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너무 예쁜 거고,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세뇌를 시킵니다. 예쁜 수영 씨라고 부르라고. 그러면 제가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혹시 두려울 때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고 외쳐보세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네, 그래서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혹시나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 두렵고 혹시나 내가 잘 되지 않을까 고민이 될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 부모님 뭐라고 할까 걱정될 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쫄지 마, 질러봐, 될 거야. 다시 한번 다 같이 외쳐볼까요? 쫄지 마, 질러봐, 될 거야. 네,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우리 자신을 다 믿으니까 잘할 수 있겠죠? 네, 우리 다 같이 쫄지 말고 질러봅시다. 그러면 잘 될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